자, 안녕하십니까. 꿀벌은 내 친구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죠. 추운 날씨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활동하기 좋은 날씨도 아니고 무지하게 푹푹 찌는 뭐 그런 날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떤 분이 한번 그런 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검하기 좋은 시간은 언제입니까? 라고 하셨는데 봉주가 활동하기 편한 날씨, 그 날씨가 바로 그때가 내검하기 가장 좋은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요즘 같은 때는 낮에 날씨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낮에 이제 내검을 하는 것보다는 아침, 뭐 저녁보다는 아침을 권장합니다. 아침에 좀 일찍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내검을 마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여름벌 관리 세 번째죠. 세 번째 시간이고, 자, 오늘은 뭐 군세 고르기, 뭐 편 고르기, 뭐 봉판 지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평균 작업,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저는 그냥 군세 고르기라고 하겠습니다. 군세 고르기 작업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세 고르기를 왜 하는가, 군세 고르기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지금 이제 월동군으로서 이제 자격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늦게 분봉하신 분들은 밤꿀 뜨고 나서 이제 분봉을 하셨겠죠. 최소한 지금 현재 최소한 봉판 이제 각으로 따져갖고 봉판 2장 이상은 돼야 됩니다. 2장 이상은. 그러니까 이게 속이라고 봤을 때 다 봉판이야. 다 산란 봉판으로 꽉 채워져 있는 거 양쪽으로 그거 2장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꼭 2장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뭐 4장이면은 반씩 50%씩 있어야 되고, 이제 각으로 잡았을 때, 이제 각은 이제 풀로 잡았을 때, 이제 하프로 잡았을 때, 하프 이제 절반이죠. 하프로 잡았을 때는 최소한 그러면 4장 있어야 되고, 풀로 잡았을 때는 이제 2장 정도, 이 정도가 있어야 되겠죠. 뭐 쿼터로 잡았을 때는 8장이 있어야 되겠죠. 반의 반이니까 쿼터는 반의 반이죠. 그러니까 이제 봉충판 있는 구멍 수가 이제 풀로 한 장을 이제 계산했을 때 2장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좀 안 됐을 때, 그게 좀 모자르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모자르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통이 있다면, 이제 강군에서, 이제 원군이죠. 원군 이제 강군에서 이제 잘 익은 봉판, 원칙 최선은 이제 잘 익은 봉판이고, 봉판 숫자가 많고 금방 이제 일주일 이내에 깨어나올 만한 봉판, 그런 봉판을 지원해 주는 게 좋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뭐 그거보다 조금 못한 거겠죠. 뭐 한 열흘 후에 깨어나올 거, 뭐 요 정도가 되겠죠. 뭐 아무튼 차 선택으로는 이제 그걸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 뭐 먹이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를 이제 지원해 줘 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세력이 이제 좀 많이 빨리 불어나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얘네들이 숫자가 많이 불어나니까 이제 또 정상적으로 이제 월동군으로서 이제 들어가게끔 이렇게 맞춰주는 것을 이제 평균 작업, 군세 고르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얘네들이 이제 지금 현재 지원해줄 벌통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틀려요. 얘네들이 벌이 굉장히 없어요. 벌이 조금밖에 없어. 근데 이제 착봉 상태가 안 좋다는 거죠. 착봉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봉판, 갓 깨어나올 봉판이라 하더라도 그걸 한 2장 정도 지원해줘 버리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온도를 잘 맞춰야 되고, 좀 관리를 해줘야 돼요.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벌이 별로 착봉 상태가 안 좋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부득이하게 거기서 좀 벌을 좀 여기다 털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털어줄 때는 앞에다가 격리판 같은 걸 이렇게 대주고, 그 앞에다가 털어주게 되면 이제 새끼벌들은 들어가고 이제 역봉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착봉 상태가 안 좋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좀 왕이 있나 좀 확인해가지고, 왕이 없는 게 확인이 됐을 시에는 이제 그 앞에다가 이렇게 털어줘가지고 그 착봉 상태를 좀 좋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수순을 밟는 것도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착봉 상태가 안 좋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착봉 상태는 굉장히 좋은데 봉판이 좀 약하다. 이럴 경우에는 저쪽에서 봉판 하나 2장 정도 지원해줘도 괜찮습니다. 왜? 이 착봉 상태가 좋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 2장 정도까지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착봉 상태에 맞춰서 이렇게 그 지원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착봉 상태가 좋은 상태라면 이제 소비 매수는 적지만 착봉 상태가 좋다. 이럴 경우에는 굳이 이제 물론 이제 갓 깨어나는 봉판을 지원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 2장 정도 이렇게 약간 좀 이제 갓 봉한 거 이런 거를 넣어줘도 이제 갓 봉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를 넣어줘도 얘네들이 나머지 관리를 잘 해가지고 이제 그 깨어나오게끔 하기 때문에 착봉 상태가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줘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4월 초에 이제 4월 1일날 2일날 분봉을 했죠. 분봉을 하고 그 이후로는 분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랑 아닌 자랑 같지만 여태까지 제 벌통이 지금 정확하게 사군상 빼고 74통입니다. 74통인데 지금까지 자연 분봉은 한 통도 안 났습니다. 자연 분봉은 한 통도 안 났고요. 이제 앞으로 나겠죠. 이제 앞으로 작년에도 8월달 들어서 이제 2통이 났는데 아직까지는 자연 분봉이 한 통도 안 났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제 분봉열 억제를 좀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자연 분봉이 많이 나서 좋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못하면 잊어버리고 솔직히 하루 종일 24시간 하루 종일 여기 이제 취미 양봉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여기 붙어 있을 수가 없죠. 없기 때문에 자연 분봉이 나게 되면 잊어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연 분봉은 나지 않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이것도 4월 1일날 이제 분봉을 한 건데 제 벌 중에서 제일 약한 겁니다. 이게 이제 제일 약한 게 헛개상이 올라왔어요. 이제 일찍 분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약한데 소비장은 6장이 들어있네요. 보통 이래 우리가. 제일 약한 게 6장이야. 자, 아무튼 6장이고요. 헛개상이고 요거는 보온판은 왜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보온판을 뺀다는 게 깜빡 잊어먹었나 봅니다. 병리판은 이제 위로 올라가는 바람에 병리판이 없고 화분떡도 다 먹고 이제 요만큼 남았습니다. 화분떡도 이제 넣어줘야 되겠네요. 화분떡도 넣어줘야 되겠고. 자, 지금 현재는 이게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6장벌 정도 되면은 지원해줄 필요 없습니다. 사실 지원해줄 필요 없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제 제가 이제 모션을 취하는 거죠. 6장벌 되면 지원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이대로 관리만 잘해도 월동 들어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먹이가 아주 잘 형성이 되어 있죠. 먹이가 많습니다. 이쪽에도 봉개도 쫙 되어 있고 먹이는 아주 풍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나 이거는 봉판이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곤충이나 배가 불러야 됩니다. 배고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내검을 할 때는 먹이가 많이 있는지, 화분은 많이 있는지, 병에는 안 걸렸는지,
진드기는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소비 배열도 중요하지. 소비 배열도 가장 중요하지만 소비 배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먹이는 있는지, 화분떡은 있는지, 화분은 있는지, 그 다음에 병은 안 걸렸는지, 요거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옛말이 그런 말이 있죠. 배고픈데 장사 없고 병에 장사 없다, 이런 말이 있듯이, 물론 나이 세월에도 장사 없지. 자, 아무튼 요거는 이제 봉판이 이제 막 봉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산란이 쫙 나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이제 봉판이 많이 메꿔졌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완전히 다 산란 충판입니다. 충판. 보이시죠?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에도 깨어나오고 산란이 쫙 찍어놨습니다. 산란을. 아주 기가 막히게 찍어놨죠. 이쪽에도 충판입니다. 쫙 충판이고, 젖도 아주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젖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 젖이 잘 안 들어가고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화분떡하고 이제 꿀이 많아야지, 먹이가 많아야지. 방금 제가 쪄 죽인 겁니다. 불쌍한 놈들. 에이. 그러니까 소비를 넣을 때도 항상 조심조심 다뤄야 돼요. 저처럼 다루면 안 됩니다. 여자 다루듯이 살살 보들보들 다뤄줘야 벌들이 좋다고 하죠. 여기는 뭐 산란은 안 나갔는데 화분장입니다. 화분장. 자, 아무튼 뭐 요 정도 지금 벌이 형성이 돼 있고요. 굳이 이제 뭐 지원까지는 사실상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필요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려야 되니까. 따가워.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제 이 정도 상황이고요. 지원 받을 벌통입니다. 요거는 저희 봉장에서 사군상 빼고 제일 약한 벌통입니다. 이게. 아이고, 바람이 불어. 그러면은 이제 원군에 가서 봉판을 한 장 빼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자, 원군에 왔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윗장에 3장 정도가 들어있네요. 3장 정도가 들어있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양수는 다 먹었네요.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2층에 열 관리를 잘하게 되면, 열 차단을 잘해주게 되면 2층에 산란이 들어갔을 것이고, 여기에 산란이 들어가서 봉판이나 뭐 돼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제 열 관리를 잘 못해줬다, 열 차단을 잘 못해줬다, 직사광선을 바로 맞았다는 얘기죠. 바로 맞게 되면 우회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좀 산란이, 여왕벌이 위로 안 올라옵니다. 뭐 어지간하면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그 정확한 저 온도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위에 뜨겁다 이렇게 생각됐을 때는 여왕벌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아무튼 뭐 저도 지금 이제 벌통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쪽에는 봉판이 돼 있네요. 아무튼 열 관리를 잘했다면은 이제 그 위에 이제 그 봉판이 잘 형성돼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 열 관리를 시원찮게 했다 그러면 이제 위에 봉판이 생긴다 하더라도 조금 뭐 좋지 않게 생기게 되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뭐 양호하지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제 눈으로 볼 때는 한 70% 정도, 한 60%, 70% 정도 봉판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죠. 자, 뭐 요 정도 되는 봉판을 지원해줘도 됩니다. 이런 거를 지원해줘도 되고요. 다음으로는, 자, 요것도 이제 뭐
지원해 줄 만한 봉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튀어나오고 이제 그 산란이 들어갔네요. 자, 이쪽에는 산란이 쫙 찍혀 있죠.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산란이 뭐 아주 기가 막힐 정도로, 이쪽에는 아직 튀어나오지 않은 봉판입니다. 숯벌도 좀 있고, 숯벌집도. 자, 저는 요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요게 약간 좀 덜 봉개되어 있긴 하지만 저쪽에 이제 벌이 좀 관리할 벌이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좀 충판이 있다 하더라도 쟤네들이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쟤네들이 착봉 상태가 안 좋다, 벌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 이런 것을 이제 지원해 주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그 빨래 털듯이 세게 털지 말고 이제 여왕벌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해야죠. 먼저 여왕벌이 없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해서 부딪힐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살짝 대각선을 기운 다음에 살짝 이 정도만 하게 되면 이제 역봉들은 거의 다 떨어지는데 유봉들은 잘 안 떨어집니다. 유봉들은 안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이제 지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놔두고 뭐 밑에까지 굳이 안 봐도 되겠네요. 자, 이제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6맷벌이죠. 6맷벌인데 뭐 보통 보면 2장, 3장 이렇게 들어있죠. 이제 교미 분봉 낸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러면은 이쪽이 예를 들어서 오리지널 꿀장이다. 꿀장일 경우에는 요 안에다가 넣어주고, 이게 이제 봉판이다, 봉충판이다 라고 됐을 때는 그냥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이제 격리판이 되는 거죠. 이게 아까 봤을 때 이게 이제 봉충판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봉충판이 아니었나? 산란이 안 나갔습니다. 요거는 꿀장입니다. 꿀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갖고 온 이제 이 지원할 소비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고, 헛개상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뚜껑을 닫으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게 끝이고요. 이제 다 됐습니다. 다 된 거고, 그 이제 한 통에서 이제 원군이죠. 한 통에서 어지간하면 한 장 정도만 빼는 게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거, 이제 그 지원해 줄 장으로 제일 좋은 거 한 장 정도만 빼는 게 좋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2장, 3장 빼버리게 되면 그다지 이제 쟤네들도 이제 타격을 입죠. 어느 정도 그 벌이 뭐 굉장히 뭐 실하다 하더라도 이제 2장 빼는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 정도 아주 최고 좋은 놈으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최고 좋은 놈이 되겠죠. 최고 좋은 놈이 안 되면 이제 차 선택으로라도 이제 2번째 좋은 거라도 이제 빼갖고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것도 빼면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빼지 말고, 뭐 요거는 이제 봉주들이 알아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놔둬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 이제 모든 구멍이 다 산란으로 다, 산란이나 봉판이 다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2장 이상 정도는 돼야 이제 월동군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뭐 이렇게 군색 오르기는 지금 이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9월 말 이제 월동사양 들어가기 전에 한 9월 말 정도에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또 낙오되는 놈들이 있으면은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군색 오르기를 해줘도
그래도 약한 놈이 있습니다. 그래도 약한 놈은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왕이 부실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왕도 이제 거기에 탄력을 받아갖고 산란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이렇게 좀 그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왕이 이제 실력이 딸리는 거죠. 알 낳는 실력이 딸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태어나는 벌이 죽는 벌보다 더 작은 거죠. 이제 뭐 우리나라랑 똑같죠. 우리나라도 이제 태어나는 인원수보다 죽는 인원수가 이제 더 안 죽어요. 더 안 죽어.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막 그러는데, 아무쪼록 이제 그 태어나는 벌이 더 많고 뭐 죽는 벌이 더 적으면은 이제 불어나겠죠. 그렇지만 태어나는 벌과 죽는 벌과 비슷하다면은 이제 그 현상 유지를 할 것이고,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도 그 벌이 좀 약군으로 계속 남는다, 계속 약하다, 그럴 때는 이제 왕을 제거해 주거나 왕을 이제 교체해 주거나 사군상에 있는 왕을 갖다가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체해 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군상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거를 빼가지고 이제 약한 봉군에다 이제 다 해체를 시켜버리는 거죠. 약한 봉군에다 다 여기저기 쪼개가지고 이렇게 좀 넣어주고 이렇게 해체를 시키는 방법이 있고, 뭐 지금 같은 때는 이제 사군상이 없다 하더라도 왕을 얼마든지 이제 만들 수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지금 이때는 이제 그 왕을 만들어도 뭐 크게 그 왕을 만들어서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뭐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군세 고르기 지금 이때 이제 꼭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8월 초쯤 되면 이제 다시 또 2차 진드기 작업에 들어가야 되겠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진드기 작업을 한 8월 10일 정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8월 10일 정도 시작해갖고 이제 8월 말까지 하고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산란을 받기 시작을 해야죠. 산란을 받아가지고 9월 달부터 한 10월 10일 정도 그때까지 이제 산란을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월동 사양을 이제 본격적인 월동 사양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참,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감노꿀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 솔직히 감노꿀이라는 그 자체는, 감노꿀이라는 거는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날씨가 엄청나게 뜨겁죠. 엄청나게 뜨거우면은 저 나무나 이제 식물들이 뜨거운 데서 이제 견뎌내려고 뭐 그 액체 같은 걸 분비를 해요. 그 이제 잎사귀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기둥이나 잎사귀에서 이렇게 풀 기둥이나 잎사귀에서 이제 액체 같은 걸 분비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약간 당 성분이 약간 있어요. 그렇게 세진 않고 약간 있게 되는데, 이제 그걸 이제 벌들이 가서 물어오는 겁니다. 물어와 가지고 그걸 이제 저장해 놓는 걸 이제 감노꿀이라고 하는데, 저는 감노꿀을 한 번도 따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감노꿀을 어떻게 따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데, 저는 감노꿀을 따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감노꿀을 뭐 어떻게 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솔직히. 뭐 모르는 거를 아는 척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르는 건 확실하게 모른다 그래야지. 저는 감노꿀을 따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제 뭐 똑같이 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감기 이제 그 아카시아꿀 뭐 이런 거 따는 것처럼 뭐 똑같이 따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제 그 감노꿀을 따기 전에 뭐 이제 그 진드기 농약 성분이 있는 진드기 약은 하면 안 되겠죠. 하면 안 되고, 이제 뭐 가급적이면 뭐 그 농약 성분이 아닌 그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농약 성분이 아닌 그런 약재를 사용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뭐 개미산도 있고 그 외로도 이제 천연 그 진드기 약도 있어요. 천연 진드기 약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옥살산 훈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으니까 감로꿀을 내가 따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농약 성분이 있는 진드기 방지약은 하지 마시고 이제 그 개미산이나 아니면은 그 옥살산 뭐 이런 것을 천연 진드기 약재 이런 거를 사용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제 농약 성분이 안 들어가게 되겠죠. 뭐 그렇게 그 감로꿀이 많이 들어오시는 그 지역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감로꿀을 따는 것도 뭐 수입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는 감로꿀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감로꿀을 딸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자, 이렇게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꿀버릇내 친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